네, 둘기TV의 둘기입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 법에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부터 제10조의 7까지 5개 조항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조항으로서 그동안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고, 그 결과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임차인은 다시 시설비를 투자하고 신용 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하여 상당 기간 영업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권리금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5개 조문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요약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권리금 관련 조문의 핵심 내용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여기에서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 금지를 규정하였고,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예외 사항을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리금 적용 제외와 관련해서 대규모 점포,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의 작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의 주체가 되고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고, 이 내용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권리금 평가 기준에 대한 고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시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며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문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10조의 10 권리금의 정의에 대해서 조문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권리금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권리금 계약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항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권리금 계약에 대한 정의를 말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권리금과 관련된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업시설, 비품, 여기까지는 유형 재산이 되겠으며,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은 무형 재산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에 대한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문은 권리금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조문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의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정된 게 권리금과 관련된 것은 2015년도에 신설하였는데 요건 2018년도 10월 16일 날 개정된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요 6개월, 당시 15년도에는 3개월로 했다가 이게 늘어난 것이죠.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0조의 1항 각호라고 하는 것은 10조의 3항은 그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거와 대응하는 임대인의 거절권, 계약갱신 거절권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럴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행사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네, 제 10조의 4 가장 핵심적인 조문이 되겠습니다.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1항을 보시면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0조의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에 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각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를 보면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이것이 이제 방해 행위가 되겠죠. 제 2호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것도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호를 보면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이것도 방해 행위가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호에서는 포괄적으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항목으로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는 내용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항을 보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요거를 말하겠죠. 그러면 예시된 각호를 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은 제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임대인이 방해하는 것을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2호를 보면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호를 보면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네 가지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어떠한 정당한 사유냐 하면은 임대인이 권리금 관련하여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상식적인 선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3호의 1년 6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기억을 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그 권리금 관련 계약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조의 4 제 2항과 관련된 내용을 봤습니다. 다음 사망을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고 하는 규정에서 방해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위반해서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라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는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에 대한 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항을 보겠습니다. 5항을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10조의 5를 보겠습니다.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으로서 제10조의 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초 신설된 권리금 규정에서 2018년도에 다시 개정된 부분으로서 제1호를 보시면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한다,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를 보시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역시 권리금 관련 규정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10조의 6 표준 권리금 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요 사항을 보시면 바로 그 내용을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그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조의 7을 보겠습니다. 10조의 7을 보시면은 권리금 평가 기준의 고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마찬가지로 들어가시면 행정규칙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감정평가 실무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 6월 10일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되겠는데 간단하게 감정평가 실무기준과 관련해서는 정의, 즉 권리금에 대한 정의, 유형재산에 대한 정의, 유형재산에 대한 정의가 법률에 준하여 정의되고 있으며 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권리금의 가격 자료에는 거래 사례, 수익 자료, 시장 자료 등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방법으로는 권리금 자체에 대한 감정평가의 원칙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일괄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재산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합니다. 무형재산과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며 예외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 또는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감정평가 실무 기준으로 고시되고 있음을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가 권리금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9년 7월 10일 선고된 판결을 보시면은 핵심적인 부분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취지를 종합해서 보면 임대인이 제10조의 4, 제1항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문시되는 점에 대한 규정은 왜냐하면은 상가 임대차법 제10조의 4 1항 본문에서 권리금 계약에 따라라고 하는 문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체결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미리 체결되는 권리금 계약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결을 보겠습니다. 요 밑에 내용은 요거에 대한 상세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서 요 내용을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례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9년 7월 4일 선고된 판결을 보면은 상가 임대차 관련 그 입법 취지를 비추어 보면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되는 자를 주선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은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와 같은 거절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즉 미리 신규 임차인에게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은 이것은 제10조의 4, 제2랑 제4호에 의한 거절 행위로 보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상가 권리금과 관련된 조문과 판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둘기TV의 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